30년 전 프랑스는 한국에 미사일을 판매하면서 핵심 부품을 완전히 봉인해버렸습니다. 감히 선진 기술을 넘보느냐는 듯한 조롱과 함께 기술 접근을 철저히 차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26년 중동 아부다비 사막에서 그 오만함은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무거운 가스통 연결 과정에 발목 잡힌 프랑스 미사일이 모래밭에서 허둥대는 사이 한국은 단 5초 만에 표적을 완전히 파괴하며 전혀 다른 차원의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격분한 중동 고위 관계자는 프랑스를 배제하고 즉각 한국과 협력에 나섰습니다. 한때 굳게 봉인된 기술의 장벽 속에서 한국은 과연 어떤 혁신을 끌어낸 것일까요? 유럽 방산 강자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이 통쾌한 역정극이 이제 막 시작됩니다. 막대한 오일머니가 흐르는 중동 시장은 오랫동안 프랑스 방위산업의 충성도 높은 고객과도 같았습니다. 이날 사막 한복판에서 열린 대규모 실사격 시험 역시 최신 대공 미사일 계약 체결을 사실상 축하하는 자리로 여겨졌습니다. 수석 엔지니어이자 중동 수출 총괄 책임자인 나는 승리를 확신하며 행사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전 시장에는 세계 각국군 관계자들이 모여 프랑스 부스에 전시된 무기들을 감탄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기는 단순한 금속 조립품이 아닙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축적된 장인, 정신과 정교한 설계 감각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명품이라 불릴 자격을 얻습니다. 마치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 장인의 손길로 완성된 명품 가방을 사기 위해 부호들이 줄을 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프랑스의 자부심인 미스트랄 미사일 역시 완벽한 교양국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발사 전 외부 냉각 가스통을 수동으로 단단히 연결해야만 비로소 탐지 시스템이 깨어납니다. 일부는 이를 번거롭다 말하지만 그 정교한 준비 과정과 사람의 손길이 깃든 기계의 각성 순간이야말로 클래식 명품 무기가 지닌 깊은 매력입니다. 이는 단순한 디지털 자동화 방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품격이라 여겨졌습니다. 그러던 중 화려한 전시장 한켠 구석에 자리한 낯선 부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걸려있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1990년대 초 한국 관계자들이 미사일 구매와 기술 이전을 요청하며 찾아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제시하며 기술 협력을 원했지만 속으로는 그 요청이 얼마나 무모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당시 나는 겉으로는 정중하게 계약을 체결했지만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철저한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미사일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치는 적 항공기가 방출하는 열 신호를 감지해 끝까지 추적하는 적외선 탐색기, 즉 미사일의 두뇌이자 눈과 같은 장치입니다. 나는 그 부품을 절대로 열어볼 수 없도록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두꺼운 검은 금속 케이스 안에 핵심 장치를 넣고 가장자리를 완전히 용접해 물리적으로 분해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로 봉인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나사를 풀어 내부를 들여다보려 할 가능성까지 차단하기 위해 완벽한 블랙박스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훗날 그 무겁게 봉인된 금속 덩어리를 받아들고 당황하던 한국 엔지니어들의 표정을 떠올리면 지금도 에스프레소의 쌉싸름한 풍미가 한층 달콤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너희 같은 조립 기술자들은 100년이 지나도
이 검은 상자를 열지 못할 것이다. 나는 속으로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건네는 부품을 조립하고 외형을 맞추는 역할에 머물 뿐, 유도 무기의 심장부에 접근하는 일은 프랑스의 자존심이 허락할 수 없는 영역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0년이 흐른 지금, 전시장 한 구석에서 우리와 같은 시장을 두고 경쟁하겠다는 듯 명함을 내밀고 있다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궁이라는 이름도 어딘가 낯설고 촌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전시 카탈로그를 대충 넘기며 우리의 하드웨어를 흉내낸 외형에 값싼 부품을 덧붙인 모방품에 불과할 것이라 단정했습니다. 에이아시아 특유의 모방 기술이 돋보일 수는 있겠지만 메인 무대에 설 진정한 경쟁자는 아니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방산시장의 규칙은 언제나 프랑스가 만들어왔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곧 아랍에미리트 국방장관 일행이 전시장을 둘러볼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고급 양복의 주름을 정리하며 라운지를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오후 실사격 시험만 무난히 끝나면 수조 원 규모 방공망 사업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한국 부스는 장관의 시선이 잠시도 머물지 않을 사막의 먼지 같은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승리를 확신한 채 가벼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시원한 라운지를 뒤로하고 전시장으로 향했습니다. 30년 전 내가 굳게 봉인했던 그 상자 속 기술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전혀 짐작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라운지 문을 나서자 뜨거운 열기와 수많은 인파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나는 넥타이를 고쳐매고 중앙홀의 프랑스 부스를 향해 여유롭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늘 그랬듯 중동의 핵심 인사들이 최신형 미스트랄 미사일 앞에서 예술품을 감상하듯 감탄하고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시장 한가운데에 도착한 순간 그 완벽했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북적여야 할 우리 부스 앞은 믿기 어려울 만큼 한산했고 수석 비서 피에르가 창백한 얼굴로 땀에 젖은 채 나를 향해 급히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피에르? 장관 일행은 어디 가고 우리 부스가 이렇게 한산하지? 내가 묻자 그는 대답 대신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숨을 고르지 못한 채 전한 보고는 도무지 믿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장관 일행이 메인홀의 프랑스 부스는 지나친 채 조금 전 내가 비웃었던 변두리의 한국 부스에 1시간 넘게 머물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순간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쥔 부위 IP가 세계 최고의 장인들이 만든 무기를 외면하고 이름도 낯선 업체 앞에 머물러 있다니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피에르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저 변덕스러운 호기심일 뿐이라며 진정하라고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공포로 짙게 물들어 있었고 손끝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넘겨 보여준 태블릿 화면에는 내 30년 경력을 송두리째 흔드는 낯선 수치들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이 공개한 신궁, 유도무기 카탈로그였습니다. 화면을 내려 읽던 내 시선은 어느 지점에서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우리 미스트랄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되던 외부 냉각 가스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냉각 장치를 미사일 내부에 일체형으로 통합해 조작자가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단 5초 만에
사격 준비가 완료된다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오 초라니, 섭씨 40도를 넘는 사막의 열기 속에서 숙련된 요원들이 무거운 가스통을 연결하려면 아무리 훈련해도 수십 초가 걸립니다. 나는 헛기침을 하며 태블릿을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이건 과장된 홍보자료일 뿐이라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꾸며낸 허황된 주장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기술력이 부족한 업체들이 투자 유치를 위해 과장된 성능을 내세우는 일은 흔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피에르가 전해준 장관과 한국 대표의 대화 내용은 내 확신에 서서히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장관이 실전 배치까지의 납품 기간을 묻자 젊은 대표는 태블릿을 들어 보이며 여유롭게 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최소 3년을 요구하던 물량에 대해 계약만 체결되면 다음 달 첫째 주에 아부다비 항구로 완제품을 인도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현실에서 가능한 이야기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나는 피에르가 촬영해온 한국 부스의 발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내가 기억하던 과거의 공장 풍경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부시게 밝은 무인 스마트 공장 안에서 수십 대의 AI 로봇팔이 오차없이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낡은 생산 라인이 아니라 정밀 전자기기와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미래형 자동화 도시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우리 프랑스 기술자들이 돋보기를 쓰고 금속 부품을 하나하나 손으로 다듬으며 전통적 장인 정신에 몰두하고 있을 때 그들은 디지털 적응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려 초고속 물류 시스템과 자동화 개념을 군수 생산 라인에 완전히 통합해버린 듯 했습니다. 영상을 지켜보는 동안 목덜미가 굳어지고 입에 식은땀이 맺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공포는 따로 있었습니다. 조립 중인 신궁의 전면부, 즉 미사일의 눈에 해당하는 적외선 탐색기를 설명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순간 심장이 아래로 곤두박질치는 듯 했습니다. 영상 속 내레이터는 차분하고 세련된 어조로 이 미사일이 단순히 열 신호만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 기반 분석과 다중 적외선 기술을 통해 표적의 형태를 식별하고 기만용 열 신호를 구별해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30년 전 내가 봉인해버린 그 블랙박스 기술의 진화된 형태가 눈앞에서 구현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좌절한 것이 아니라 아예 기존 틀을 깨고 새로운 디지털 두뇌를 만들어낸 듯 보였습니다. 터질 듯한 불안을 억누르며 옷깃을 여미고 한국 부스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입증된 것은 없다고, 화려한 영상과 5초 준비라는 수치는 전시용 과장에 불과할 것이라고 스스로 되뇌었습니다. 오후 실사격 시험에서 강력한 열 미끼 앞에 놓이면 그들의 센서도 혼란에 빠질 것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 평생의 경력과 프랑스 방산의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부스에 도착했을 때 말끔한 네이비 슈트를 입은 젊은 대표가 태블릿을 손에 든 채 장관과 여유롭게 농담을 주고받으며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과거 기술 협력을 요청하던 절박한 모습은 사라지고 글로벌 기술 기업의 임원을 연상시키는 차분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이 장관이 나를 발견하고 보내온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에 온몸의 긴장이 곤두섰습니다. 그 순간 오늘 오후의 실사격 시험이 단순한 시연이 아니라
냉혹한 평가의 무대가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30년 전 닫아두었던 작은 문이 이제는 거대한 압박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듯했습니다. 3시간 뒤, 그 불길한 예감은 섭씨 40도를 훌쩍 넘는 아부다비 외곽 사막의 실사격 훈련장에서 현실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수리를 꿰뚫는 듯한 태양열은 숨쉬기조차 버겁게 만들었고, VIP들을 위해 마련된 냉방 텐트 안에서도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유리창 밖 광활한 모래 벌판에서는 수십조 원 규모 사업의 향방을 가를 마지막 성능 평가가 시작될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설치된 진지에서는 프랑스 기술진이 땀에 젖은 전투복 차림으로 미스트랄 미사일을 설치하느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시장에서 그토록 자랑스럽게 말하던 전통적 장인 정신이 자결하는 태양 아래 실제 운용 환경에서는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한다는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미스트랄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발사 직전 반드시 무거운 외부 냉각 가스통을 가져와 발사관 측면에 수동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금속 부품을 붙잡고 렌치로 나사선을 맞추다 보니 엘리트라 자부하던 요원들의 손놀림조차 번번이 미끄러지고 어긋났습니다. 냉방 텐트 안에서 이를 지켜보던 국방장관의 미간이 미묘하게 좁혀지는 순간 제 속은 검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선이 불과 수십 미터 떨어진 한국 측 진지로 옮겨가는 순간 믿기 어려운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곳에는 내가 예상했던 혼란스러운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의 젊은 조작원들과 엔지니어들은 지옥 같은 폭염 속에서도 마치 더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처럼 침착했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이나 어수선한 공구더미 대신 한 손에는 얇은 태블릿이 들려 있었고 다른 손에는 얼음이 담긴 투명 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커피를 마시며 태블릿 화면을 가볍게 넘기는 그들의 모습은 사막의 군사훈련장이 아니라 첨단 IT 기업의 통제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고함도 무거운 장비를 옮기며 헐떡이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화면을 터치하고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사격 준비가 완료되는 듯 보였습니다. 발사관 주변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에는 긴장감 대신 정밀한 알고리즘을 확인하는 듯한 냉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객이 밤사이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 문 앞에 물건이 도착하는 초고속 물류 시스템처럼 효율성과 속도가 군사운영 체계에까지 완전히 통합된 듯 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땀과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는 동안 그들은 완전히 다른 시대의 체계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통제소의 날카로운 사이렌이 울리며 실사격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프랑스 미스트랄이 발사될 차례였습니다. 모래 언덕 너머에서 가상의 적기 역할을 맡은 무인 드론이 이륙하자 텐트 안의 시선이 일제히 발사대로 향했습니다. 단 한 번에 끝내라. 나는 바싹 마른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잠시 후 귀를 찢는 굉음과 함께 미스트랄이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날렵한 궤적을 그리며 비상하는 모습은 유럽 방산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완벽한 장면이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굳게 쥐고 있던 주먹의 힘을 풀며 장관을 향해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를 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표적을 향해 돌진하던 순간 드론이 급격히 기동하며 붉은 불꽃 덩어리들을 사방으로 흩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열추적 미사일을 교란하기 위한 플레어가 대량으로 방출된 것입니다. 나는 짧게 코수음을 흘렸습니다. 우리 프랑스 장인들이 만든 센서가 좋도록 단순한 기만의 소가 넘어갈 리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오만한 믿음은 불과 몇 초 만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A 표적을 집요하게 추적해야 할 미스트랄은 드론이 방출한 가장 크고 뜨거운 플레어에 시선을 빼앗긴 듯 갑자기 방향을 틀어버렸습니다. 안 돼. 거기가 아니야. 저도 모르게 비명이 튀어나왔지만 이미 눈을 잃은 미사일은 허공을 가르며 표적에서 벗어나더니 모래 언덕에 곤두박질치며 폭발했습니다. 남은 것은 초라하게 피어오른 흙먼지뿐이었습니다. 섭씨 40도를 웃도는 더위 속에서도 VIP 텐트 안에는 얼어붙은 듯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스피커에서는 건조한 무전 잡음만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장관은 아무 말 없이 턱을 괜 채 모래 위에 흩어진 폭발 흔적을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에 담긴 실망과 냉정함에 숨이 막히는 듯했습니다. 시선을 피하듯 바깥을 바라보는 순간 다시 한국 측 진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우리의 실패를 지켜보고도 환호하거나 비웃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아이스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이 태블릿 화면에 표시된 기상 데이터와 비행 궤적을 조용히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감정의 동요 대신 시스템을 점검하는 듯한 냉정함만이 느껴졌습니다. 그 침착함 앞에서 30년 동안 쌓아온 자부심이 모래 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굴욕감이 밀려왔습니다. 머릿속은 새하얘졌고 조금 전까지 쾌적하게 느껴지던 냉방 공기는 식은땀과 뒤섞여 차갑게 피부를 파고들었습니다. 건조한 사막의 먼지 냄새마저 커리어의 끝을 알리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 숨막히는 침묵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헤치고 미끄러지는 손바닥으로 소파 등받이를 붙잡아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뭔가 잘못된 거야. 갈라진 입술 사이로 낮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흔들리는 시야 속에서 나는 어떻게든 방금 벌어진 실패를 부정할 이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함이 아니라 예외적인 상황일 뿐이라고, 아예 예상치 못한 환경 조건이나 비정상적인 교란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결과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 지금 눈앞에서 무너진 것이 단지 한 번의 실패가 아니라 내가 평생 지켜온 확신 그 자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체스 세계 챔피언이 동네 아이에게 뜻밖의 체크메이트를 당한 뒤 체스판이 기울어 있었다며 패배를 부정하는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제 머릿속은 이미 그런 비루한 변명들로 진흙탕처럼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때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진 수석비서 피에르가 태블릿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모님, 본사 원격 분석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미사일 탐색기가 드론 본체가 아니라
플레이어의 여론을 실제 표적으로 오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닿는 순간 저는 이성을 잃은 채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기계가 내놓은 데이터를 지금 믿으라는 건가? 당장 발사대 주변 온도부터 다시 측정해. 렌즈에 모래가 들어갔는지, 드론 조종이 규정을 어긴 건 아닌지 전부 확인하라고. 저는 잘못을 들킨 아이처럼 현실을 부정하며 피에르에게 신경질적으로 쏘아붙였습니다. 급기야 그의 손에 들린 태블릿을 밀쳐버렸고 액정이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이 깨졌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은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일그러져 있었고 평생 엘리트로 살아온 사람이 바닥으로 추락할 때 드러나는 초라한 본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발버둥치며 현실을 부정해도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앞줄 상석에 앉아있던 아랍에미리트 국방장관은 제 변명에는 단 한 번의 시선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냉정하게 가라앉은 눈동자는 오직 다음 사격 순서를 기다리는 한국 진지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철저한 무시 앞에서 숨고 싶은 심정이 들었지만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는 끈적한 기대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두고 보자. 우리 센서조차 속인 교란 장치를 저들이 피할 수 있을까? 나는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몇 시간 전 그들의 첨단 공장 영상과 여유로운 태도에 압도되었던 내가 벼랑 끝에 몰리자 다시 과거의 오만한 기억에 기대어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유도무기의 눈과 같은 적외선 탐색 기술은 결코 단기간에 모방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1990년대 그 핵심 장치를 봉인했을 때 한국 연구진은 내부 구조를 확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설령 다른 장비를 분해해 보았다 해도 겉모습을 흉내낼 수 있을 뿐 그 안에 복잡한 알고리즘과 신호 처리 기술까지 재현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카탈로그에 적힌 다중 저구에선 분석과 영상 기반 식별 기능 역시 과장된 홍보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 지금 이 공포와 혼란을 견딜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핏발선 눈으로 텐트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들이밀고 나는 밖에서 사격을 준비하는 한국 진영의 움직임을 집요하게 쫓았습니다. 어떻게든 작은 실수 하나라도 찾아내 그들의 허점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멀지 않은 모래밭에서는 우리 요원들이 실패한 발사대를 정리하며 무거운 가스통을 옮기느라 고군분투하고 있었지만 반대편 한국 진지는 놀랄 만큼 조용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 젊은 조작원 한 명이 발사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산책이라도 나온 듯 여유로운 걸음이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제 무거운 냉각 장치를 들고 힘겹게 연결하느라 애를 먹을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에는 공구도 가스통도 없었습니다. 그는 발사관 옆에 멈춰 서더니 사무실에서 컴퓨터 전원을 켜듯 가볍게 버튼 하나를 눌렀습니다. 이어 손목시계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인 뒤로 물러나 통제소를 향해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들의 설명서에 적혀있던 일체형 냉각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는데 걸린 시간은 정확히 5초. 내가 전시장에서 보고도 믿지 못했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냉각가스를 연결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준비가 끝난다는 거지. 나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댄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두려움은 이제 공포를 넘어 붕괴에 가까운 감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신념처럼 믿어온 장인 정신과 아날로그 방식의 가치가 단 한 번의 가벼운 디지털 조작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아니라고. 저것은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시연일 뿐이라고 스스로 되뇌었습니다. 발사 순간 저 장치는 방향을 잃고 모래밭으로 추락할 것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이 착각이 아니었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식은땀으로 미끄러지는 손을 맞잡은 채 숨을 죽이고 카운트다운을 기다렸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는 듯한 불길한 예감에 온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텐트 안 스피커에서 건조한 안내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 측 신궁 발사 10초 전. 그 무심한 음성은 마치 심판의 순간을 알리는 신호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대로 결과를 지켜본다면 내 경력뿐 아니라 우리가 지켜온 자부심까지도 이 사막 어딘가에 묻혀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몸을 떼지도 못한 채 다가오는 순간을 견디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극도의 공포와 굴욕감이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제 안에서 이성이 끊어지는 듯한 파열음이 울렸습니다. 떨리던 무릎에 억지로 힘을 주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땀에 젖어 허리에 달라붙은 바지를 거칠게 정리하고 조금 전 숨이 막혀 풀어헤쳤던 넥타이를 아무렇게나 목에 걸친 채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제 시선이 향한 곳은 단 하나. 맨 앞줄 중앙의 가죽 소파에 앉아 움직임 없이 상황을 지켜보던 아랍에미리트 국방장관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 행동에 경호원들이 놀라 길을 막아서려 했지만 그때의 저는 체면도 이성도 잃은 채 앞만 보고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비켜주십시오. 장관님께 드릴 긴급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거칠게 어깨를 밀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소란을 느낀 장관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이 심장을 꿰뚫는 듯했지만 이미 입은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장관님, 지금 진행되는 시연을 잠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장비는 검증되지 않은 성능을 과장해 보이는 시연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적이 흐르던 VIP 텐트 안에서 제 목소리는 지나치게 크게 울렸습니다. 통역관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주변 인사들 사이에서는 낮은 웅성거림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외교적 예의를 넘어선 돌발 발언이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유리창 너머 한국 진영을 가리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외부 냉각 장치 없이 단 몇 초 만에 사격 준비가 완료된다는 주장은 기존 군사공학 원리와 비교할 때 신중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섣부른 판단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장관의 미간이 서서히 좁혀졌습니다. 입장을 신중히 하시오, 프랑스 대표. 당신들의 미사일 역시 방금 표적을 놓치지 않았소. 낮고 단호한 경고가 텐트 안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이미 균형을 잃은 제 감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체계의 기반 개념은 과거 우리가 제공했던 시스템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30년 전의 일을 스스로 꺼내들며 저는 돌이킬 수 없는 고백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초 한국 측이 기술 협력을 요청했을 때 우리는 완성된 체계만 제공하고 핵심 구성 요소는 접근할 수 없도록 봉인했습니다. A의 적외선 탐색기와 관련된 핵심 기술은 보호 조치 아래 철저히 차단되었고 내부 구조를 확인할 수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말을 내뱉는 순간 제가 스스로 어떤 문을 열어버렸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어느새 텐트 전체를 울릴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그 블랙박스 기술은 쉽게 모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축적된 기술적 기반과 알고리즘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영역입니다.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외형을 흉내낼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서 작동하는 복잡한 신호 처리와 식별 체계를 단기간에 재현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장관님의 중요한 예산이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격앙된 감정 속에서 저는 거의 통제력을 잃은 채 말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고개를 돌려 앞줄에 앉아있던 한국 측 총괄 대표를 향해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그 체계 안에 어떤 기술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 환경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헤친 채 숨을 몰아쉬며 말을 쏟아내는 동안 한국의 젊은 대표는 놀라울 만큼 평온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제 격앙된 발언을 정면에서 듣고 있으면서도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투명 컵을 가볍게 흔들어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를 내더니 저를 향해 짧고 차분한 시선을 한 번 보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당황도 아닌 냉정한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상황을 한 걸음 떨어져 관찰하는 사람처럼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이었습니다. 그 차분함은 오히려 제 남아있던 자존심을 더욱 압박하며 설명하기 어려운 열등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프랑스 대표님,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또렷한 영어 발음이 텐트 안의 소란을 단숨에 가라앉혔습니다. 30년 전 귀사에서 제공한 장비와 기술적 제약은 우리에게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에게 우리는 외부 기술에 의존하는 대신 독자적인 센서 체계와 신호 처리 기술을 개발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장관 쪽으로 밀어놓으며 차분히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될 것은 우리가 자체 개발한 탐지 및 식별 시스템의 실제 성능입니다. 다양한 환경과 기만 상황에서도 표적을 구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 체계는 강한 여론 교란 상황에서도 표적 식별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텐트박 스피커에서 카운트다운이 울려 퍼졌습니다. 3, 2, 1, 발사. 창밖 모래 위로 강력한 후폭풍이 일며 공기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손을 짚은 채 숨을 죽이고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상반된 생각들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시스템이 오작동하기를, 방금의 모든 설명이 과장된 시연에 불과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눈앞에서 전혀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외부 장치 하나 없이 단 몇 초 만에 준비를 마친 한국의 신궁이 굉음을 내며 발사관을 박차고 솟구쳤습니다. 매끄러운 궤적을 그리며 사막에 눈부신 하늘을 향해 치솟는 모습은 마치 제 절박한 기대를 비웃기라도 하듯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유리창에 두 손을 짓누른 채 저는 하늘을 가르는 하얀 영이 궤적을 따라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제발 추락하기를, 방향을 잃기를 바라며 입술이 터질 만큼 이를 악물었습니다. 상공에서 표적 역할을 하던 무인 드론이 미사일 접근을 감지하자 급격한 회피, 기동과 함께 붉은 불꽃을 연속적으로 방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외선 추적을 교란하기 위한 플레어였습니다. 그것도 아까보다 훨씬 많은 양이 하늘을 뒤덮듯 터져 나왔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제 막혀있던 숨이 트이듯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끝났다. 저 강렬한 열 신호 속을 통과할 센서는 없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나는 신궁이 불꽃 중 하나를 향해 방향을 틀며 허공을 헤매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갑자기 느려진 듯 느껴지는 가운데 믿기 어려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사방에서 수천 도의 여론을 뿜는 불꽃들이 허공을 뒤덮고 있었지만 신궁의 궤적은 단 1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사일은 마치 혼란 속에서도 단 하나의 목표만을 식별하는 눈을 가진 듯 오직 드론 본체를 향해 곧게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왜 속지 않는 거지? 제 입에서 힘없이 새어나온 말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열 신호를 추적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카탈로그에서 보았던 영상 기반 분석과 다중 적외선 식별 기술이 실제 상황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플레어의 열과 표적의 신호를 구분하고 A 형태 정보를 분석해 진짜 목표를 식별하는 디지털 탐지 체계였습니다. 30년 전 봉인했던 기술의 연장선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대의 눈이었습니다. 드론은 마지막 회피 기동으로 급강하를 시도했습니다. 미사일과의 거리는 빠르게 좁혀졌습니다. 10m, 5m, 3m. 그 순간 또 하나의 예상밖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신궁은 고속으로 움직이는 드론 본체에 직접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스쳐 지나가려는 찰나, 미사일이 공중에서 섬광과 함께 폭발했습니다. 목표 근접 시 자동으로 작동하는 정밀 근접 신관이 작동한 것이었습니다. 눈부신 섬광이 사막의 공기를 가르며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결과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 보였습니다. 공중에서 번쩍이는 섬광이 터진 순간 미사일 내부에서 방출된 수백 개의 파편이 초고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른 속도로 확산된 파편들은 드론의 동체를 순식간에 관통했고 이어진 굉음과 함께 목표물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분해되어 사막의 모래바람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직접 충돌이 아닌 근접 폭발만으로 표적을 무력화하는
정밀한 파괴 방식이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파괴력과 정확성 앞에서 제 다리는 더 이상 몸을 지탱하지 못했습니다.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텐트 안에는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앞선 실패 때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방금 목격한 성능이 만들어낸 충격과 경애가 공기를 무겁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장관은 손에 들고 있던 만년필을 떨어뜨린 것도 모른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은 반쯤 열린 채 눈앞에서 벌어진 결과를 받아들이려는 듯 멈춰 있었습니다. 그때 얼음이 부딪히는 잔잔한 소리와 함께 한국 측 총괄 대표가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감정적인 반응 없이 태블릿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장인, 정신과 전통의 가치에 충분히 존중합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확성과 대응 속도입니다. 이 화면을 보시죠. 그가 화면을 넘기자 방금 전 교전 상황의 분석 데이터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탐지 체계는 플레이어 여론을 높은 정확도로 식별하고 필터링했습니다. 반면 표적 본체의 신호는 영상 및 적외선 데이터를 교차 분석해 지속적으로 추적했습니다. 그래프와 로그 데이터가 나란히 표시되었습니다. 열신호 패턴, 필터링 결과, 추적 유지 경로가 시각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열신호 교란 환경에서도 목표 식별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 데이터는 방금 전 하늘에서 벌어진 일을 냉정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한 번 더 넘긴 뒤 장관을 향해 정중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A의 성능만큼 중요한 요소는 운영 효율과 공급 능력입니다. 장비를 얼마나 빠르게 배치할 수 있고 현장에서 얼마나 간단히 운용할 수 있는지가 실제 전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실시간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 정돈된 클린룸에서 자동화된 생산 라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수의 로봇팔이 정밀한 동작으로 부품을 조립하고 검사와 검증 공정이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4시간 가동되는 자동화 시스템이 일정한 품질과 속도로 생산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장면은 단순한 시연 영상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생산 철학과 운용 개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이제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 장면은 인간의 땀과 피로가 스며들 틈조차 없는 완전히 자동화된 디지털 정밀 공정의 세계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시스템은 접근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한국 대표의 목소리에는 묵직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발사관 내부에 냉각 장치를 일체형으로 설계해 버튼 하나로 5초 만에 사격 준비가 완료됩니다. 여기에 초고속 물류와 자동화 생산 체계를 결합해 신속한 배치와 안정적인 공급을 동시에 실현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춘 뒤 장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계약을 체결하신다면 다음 달 15일 새벽 4시 아부다비 제1항구에 초도 물량 500기가 완전한 운용 패키지 형태로 도착할 것을 보증합니다. 이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데이터와 생산 시스템이 뒷받침하는 일정입니다.
3년과 한 달. 수동 장비와 원터치 준비. 헛발질과 정밀 타격. 그 대비는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명확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반박할 논리도 변명할 여지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장관은 잠시 계약서와 화면 속 생산 영상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낮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나를 향해 보낸 시선에는 냉정한 판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표, 당신들이 자랑하던 전통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을지 모르. 그러나 오늘 우리가 목격한 것은 현재와 미래요. 그는 경호 책임자에게 짧게 지시했습니다. 이 대표단을 행사장에서 내보내시오. 향후 협력 논의는 재검토될 것이오. 경호원들이 제 양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장관님,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목소리는 스스로도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관은 이미 고개를 돌린 채 한국 대표가 건넨 펜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텐트 밖으로 끌려 나오자 자결하는 햇빛과 뜨거운 모래바람이 얼굴을 덮쳤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채 모래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쉼없이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파리 본사에서 걸려온 전화라는 것을 확인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화면을 바라보는 순간 저는 차마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우리는 핵심 기술을 봉인함으로써 우위를 유지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것은 상대를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하도록 만든 계기였는지도 모릅니다. 의존을 끊어낸 선택은 결국 새로운 체계와 새로운 기술을 탄생시켰습니다. 사막의 바람이 흩날리는 모래를 얼굴 위로 날려보냈습니다. 저는 그대로 앉아 눈앞의 공기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무너진 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제가 오랫동안 확신해 온 세계의 질서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진동하는 전화기 속에서 현실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중동에서 무슨 일을 벌인 거야? 당장 돌아와. 넌 해고야. 수화기 너머에서 쏟아지는 격앙된 목소리를 묵묵히 듣고 있으면서도 이상하게도 슬픔이나 억울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입계에는 허탈한 냉소만이 번져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제1이 아닌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듯한 기묘한 감각이었습니다. 아부다비의 VIP 텐트에서 쫓겨난 지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세계 군사 전문 매체와 금융 뉴스는 5초의 굴욕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길사격 현장에서 프랑스 미사일이 배제되고 아랍에미리트가 한국과 23조 원 규모의 방공망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은 글로벌 방산 시장에 거대한 충격을 던졌습니다. 파장은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파리 증권시장이 개장하자마자 우리 회사 주가는 급락했고 거래가 일시 중단될 정도의 충격이 이어졌습니다. 화면은 붉은 숫자로 뒤덮였고 주주와 투자자들의 문의가 폭주하면서 본사 통신망이 마비되었다는 속보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충격은 단순히 한 계약의 상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막에서 미사일이 교란 신호에 대응하지 못하는 장면과 단 몇 초 만에 준비를 마친 한국 시스템의 비교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인터넷에는 현장 장면을 패러디한 이미지와 풍자가 넘쳐났습니다. 무거운 장비를 연결하느라 애쓰는 모습은 구식 방식의 상징처럼 소비되었고, 자동화된 발사 준비 장면은 새로운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로 회자되었습니다. 그 대비는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들을 보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과거의 방식과 명성에 안주해온 판단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파장은 유럽과 동유럽,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프랑스와 협상을 진행하던 일부 국가들은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보다 신속한 공급과 통합 운용 능력을 강조하는 대안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냉정했습니다. 이제 고객들은 명성이나 전통보다 실제 운용 효율과 대응 속도를 우선 기준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당장 방어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 신뢰할 수 있는 납기, 그리고 디지털 통합 운용 능력이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여파 역시 빠르게 현실로 이어졌습니다. 계약 취소와 수주 불확실성은 하청업체와 지역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쳤고, 일부 공장은 생산 계획을 재조정해야 했습니다. 오랜 기간 특정 공정에 숙련되어 온 노동자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들을 뉴스 화면으로 지켜보며 저는 다시 한번 깊은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붕괴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변화의 방향을 읽지 못한 채 과거의 성공 방식을 반복해 온 결과가 한순간에 드러났을 뿐이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공기 속에서 저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다고 믿었던 질서는 이미 오래전에 바뀌고 있었고, 그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컸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새로운 기준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장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었어. 나는 화면 속 시위 장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변화의 속도를 읽지 못한 채 익숙한 방식에 안주했던 사고방식이 결국 경쟁력을 잃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핵심 기술을 봉인했을 때 우리는 우위를 유지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상대를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길을 개척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전통과 관행을 이야기하는 동안 그들은 자동화와 디지털 통합 체계를 구축하며 완전히 다른 생산 구조를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파국은 우연이 아니라 축적된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압도적인 효율과 기술 격차 앞에서 도태가 진행되는 과정은 냉정하지만 논리적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회사의 수주 장원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투자자들의 소송과 구조조정 논의가 이어지며 100년 역사를 자랑하던 기업은 생존 전략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반면 시장은 새로운 흐름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뉴스 화면 속에서는 자동화 생산 체계와 통합 방어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들의 가치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었고, 각국 항구에서는 새로운 계약 물량을 실은 선박들이 밤낮 없이 출항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에 응하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과거 기술 협력을 요청하던 모습 대신 데이터와 시스템을 중심으로 차세대 방산 표준을 설명하는 전문성과 자신감이 돋보였습니다.
아부다비 외곽의 작은 숙소방 안에서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이 모든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생 충성을 바쳤던 체계가 단 몇 초의 자동화된 절차와 새로운 설계 철학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기분은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낯설고도 선명했습니다. 억울함이나 분노보다는 완전한 패배 앞에서만 마주할 수 있는 명료한 깨달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들렸고 변화를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경쟁을 막으려 했던 선택이 오히려 새로운 도약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던 오래된 미사일 매뉴얼을 꺼내 들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를 손끝으로 넘기자 한 시대를 상징하던 기술과 사고방식이 손안에서 바스러지는 듯한 감각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한국을 뒤따르는 생산 파트너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인식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오판이었습니다. 지금 분명해진 사실은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뒤를 따라오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변화의 순간을 가장 뼈아프게 목격한 증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봉인된 금속 상자 앞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장벽을 계기로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 완전히 새로운 디지털 탐지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 방식에 안주하고 있을 때 그들은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결합된 생산 체계를 구축하며 전혀 다른 산업 구조를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방산 시장의 기준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과거의 명성과 장인 정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속도, 통합 운용 능력, 데이터 기반 판단,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 체계가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사막 현장에서 마주했던 한국 대표의 침착한 눈빛과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설명하던 태도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라 시대가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주변부의 주격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산업의 방향을 이끄는 주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경쟁자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제 경쟁의 방식과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여전히 급락한 주가, 그래프가 떠 있었지만 나는 오래된 매뉴얼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떠오르는 중동의 태양을 바라보며 패배의 감정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번의 시험 결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기술 자립, 시스템 혁신, 그리고 변화에 대한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외부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책을 만들어낸 노력, 위기를 전환점으로 바꾼 선택, 그리고 새로운 기준을 세워나가는 과정은 산업 전반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지금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살아남는 기준 역시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셨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